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까지 허용된다고 돼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양육비 안 주는 2명의 나쁜 부모에게 첫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출국 금지가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인에게 첫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지난 10월 11일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채무자 2인에게 출국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국금지된 채무자 2명은요. 지난 7월 13일 법 개정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국금지된 채무자 김 씨의 채무 금액은 1억 1,720만 원, 홍 씨의 채무 금액은 1억 2,560만 원입니다. 이들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를 해서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고요.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이렇게 결정이 이뤄졌다고 하네요. 양육비 채무 금액이 1억 이상이면요. 10년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현황과 이행 여부들을 분석해서 그 요건의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현지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지 변호사입니다. 우리 이현지 변호사님도 이혼 사건을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불륜 부정이 사안이 많은지, 그게 이혼 사유로 제일 많은지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 통계를 좀 봤었는데요. 네. 사실 20대, 30대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이혼을 하시다 보니까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많았는데, 네.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사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 한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혼 사유 중에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통계상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이게 이제 참다가 그때는 안 된다 이런 걸까요? 예, 그러고 이제 20, 30대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시고 단기간에 이혼을 하시면서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도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연 들어보고 우리 이현지 변호사님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2년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시엔 어떤 방법으로든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죠. 싸우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애원도 하면서 남편을 설득했고 저희 두 사람은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남편은 여자를 만나지 않고 저는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바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회사에 두고 여자를 만나러 가더군요. 점점 더 교묘하게 제 눈을 피해 여자를 만났습니다. 매일 통화를 하고 몰래 호텔을 드나들면서 말이죠. 제가 이런 사실을 모두 알게 된 건 통화 내용 녹음 때문입니다. 사실 남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 추적 앱에는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위치 추적 기능은 알고 있었지만 자동 녹음은 알지 못했죠. 남편의 외도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불륜녀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위자료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통화 내용이 남편의 외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위치 추적 앱을 통해서 남편과 내연녀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있으신군요. 저도 이런 앱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녹음 대상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불법 녹음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면 통화 당사자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그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제 이런 게 증거로 어쨌든 뭐 구하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이렇게라도 해서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녹음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그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가 녹음되는 경우에 위자료 소송, 즉 민사 소송에서는 일단 증거 능력이 부인되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법원에서 사례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불법 녹음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네. 그러면서 이 부인의 위조료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대법원 판결을 보면 남편이 위치 추적을 하는 앱을 까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 자동 녹음 기능에 동의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남편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연녀의 네.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녹취록 외에는 다른 외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인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네. 명시적으로 불법 녹음 증거의 증거 능력을 좀 부인하는 판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뭐 사안에 따라서 또는 재판부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와 관련해서 증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 사연으로 돌아와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녹음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우리 사연도 지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사연처럼 이제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추가된 앱을 설치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해서 대화를 녹음하시는 경우 네. 아니면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녹음을 하시는 경우 등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안 된다는 거네요. 그 사안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요. 네. 그 최근에는 이제 그 유사한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집으로 외도녀를 데리고 오는 것 같으니 그 부정행위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부인이 남편 모르게 집에 녹음기를 설치를 했고 네. 이제 10차례 넘게 이제 실제 집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 있었는데 사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어서 부정행위가 인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네. 외도녀가 이런 녹음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부인에 대해서 이제 형사 고소를 하셨고 그 부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그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도녀가 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서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도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이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증거를 잡기가 참 어려워질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차량 블랙박스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그 안에 있는 녹음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그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는 이제 부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 여기는 그냥 뭐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닌데 이것도 불법이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사실관계가 블랙박스 녹음의 경우에는 중요한데요. 네. 일단 가족이 같이 타는 차량에 이미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고 그 블랙박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던 중에 네. 이제 그 부정행위에 관련된 녹음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배우자 몰래, 배우자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몰래 블랙박스를 설치하시거나 사실 블랙박스 카메라는 외부를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가끔 내부를 향하도록 이제 설치를 해서 네. 촬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통신비밀법 보호법 위반으로 그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되겠군요. 네네. 자, 일반적인 블랙박스 기능을 통해서 녹음이 된 것은 그 부분까지는 불법이 아니지만 몰래 설치를 하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의가 없다는 얘기고요. 블랙박스 카메라가 밖이 아니라 안을 했다면 이렇게 이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이 부분은 불법성이 인정이 된다. 네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네네. 자, 그럼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 위치 추적 앱에서 녹음된 내용은
증거로 하기 어렵겠군요. 예, 사실 요즘 그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간통죄도 폐지가 되고 또 외도 상대방을 집으로 데려와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주거 침입도 인정이 안 되는 그 일련의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대법원이 불법 녹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결까지 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PC 또 그런 곳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카톡, 문자를 본인 휴대폰이나 PC로 전송하시고 저장하시고 캡처를 하시고 또 증거로 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에 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등과 꼭 상의를 하셔서 그 본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으시도록 하는 게 네.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하면 안 되나요? 증거가 없는데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좀 하면 안 되나요? 많이들 물어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재판에 제출돼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상담을 오시면 설명을 해드리면 어쨌든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포기를 하시고 가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이현지 변호사님처럼 이런 내용 없이 무리하게 하다가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돼 있고 손해배상까지 지금 인정이 된 케이스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현지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